임진일주입니다. 임진은 또 비슷한 게 있군요. 임술. 임술과 임진은 겉모습이 닮아있네요. 서로 비슷한 데서 다른 점을 찾으면은 공통점, 또 상이점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공부니까 앞에 게 또 미리 나오기도 하고 또 지나갔던 게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임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 중에 무토가 있어서 편관, 그리고 을목이 있어서 상관, 또 계수가 있어서 겁재, 이렇게 되겠군요. 임술은 미리 한번 훑어보면은 무토는 똑같고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죠. 정화는 정제, 신금은 정인,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상관과 겁재, 또 편관, 차이가 많이 나죠.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속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의 경우에 우선 편관이니까 편관은 어떤 조건이 되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스스로 잘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내심으로 견딘다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임진의 그 무토로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임수는 식신이고 진토, 진중의 무토는 편관이기 때문에 식신이 편관을 본 형상이라 국리를 하는데 인내심으로 한다, 이것도 가능하겠네. 여하튼 임진은 왠지 편관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데 자꾸 편관으로 안 보여요. 좀 이상합니다. 어찌 보면은 임진은 왠지 임자와 좀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토는 확실한데 임진의 진토는 습토라고 하는 생각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죠. 그 습토라는 것은 계수를 말하는 것이겠고, 이 계수 때문에 습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술토가 정화 때문에 조토라는 말이 나오댔기. 그렇다고 본다면은 임진은 임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중에 계수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관찰해서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편관이 있는 것은 임자에는 없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임자와는 분명히 다른 게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겠는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임자는 자기 멋대로다, 자기 생각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은 임진은 환경에 따른다, 이렇게 관찰해야 되겠죠. 환경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임수가 그 하는 일을 달리할 수 있겠다. 다만 달리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종속이 돼가지고 그 조건 하에서 뭔가를 이행하는 그런 형태로 관찰을 합니다. 물론 임진은 보수적이겠습니다. 편관이 있으니까 보수적이다. 근데 겉으로는 보수적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상관 아닙니까? 상관은 뭔가 살살 뒤집어 가지고 참 자기 유형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임진의 을목은 상관이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 주장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관찰이 가능하겠네. 자기 주장이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뭔가 좀 배반적이죠. 편관이 무조건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하겠죠. 무조건 수용을 하는데 속에 상관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잠을 깨면 무조건 수용적인 데 대한 비판이 일어날 것 같네요. 비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이 되고 겉모습과 다르게 또 상당히 좀 받아치는 그런 좀 강력한 맛도 있겠구나,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진이 되면은 강제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은
뭔가 뒤집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재된 그런 어떤 반란적인 기질, 이런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순응하되 여차하면 뒤집는다. 이런 거죠. 저 진중의 을목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보니까 개수가 생겨주고 있죠. 모토에 뿌리 내릴 수 있죠. 틈만 나면 고개를 밀고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단지 복종만 하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가령 정해같이 무조건 그저 수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복종하되 어느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반탄력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임진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살론으로 보면은 임진도 신살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신살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지켜온 이미지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물론 겁재가 있으니까 경쟁심도 좀 있겠네요. 경쟁심이 있으면은 남한테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고 비교를 당하면은 내가 우세한 입장에서 비교를 당해야 되겠네.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 비교가 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누구나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겁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게 강합니다. 겁재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거 나는 난데 뭘 신경 쓸 거 뭐 있어. 겁재가 있으면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내보다 남이 낫다고 평가가 되면은 상당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진이다 하게 되면은 이 임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금이 안 보입니다. 속에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금이 안 보이면은 우선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좋겠다. 이 금을 우선순위에다가 놓고서 관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수적인 성분이 유지가 되고 또 특히 금이 우선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진중의 을목이 고개를 살살 내밀고 올라왔을 때 신금이 탁 쳐버려야 됩니다. 순을 제거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또 잠잡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신금이 없어버리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는 아닌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은 가장 좋겠다. 그러면은 교육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네. 신금 없으면은 경금도 괜찮죠. 경금도 능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정도로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이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작용이 더욱더 강화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 것이 인성을 빼고 나서는 식상을 봐야 되니까 다음에 간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목이 좌우에 있게 된다면은 뭔가 이때는 이제 뿌리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극무토할 것 같아서 뿌리로 이용을 하고서 식신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뭔가 궁리하는 쪽으로 가겠죠. 마치 그 이민처럼 임수가 간목을 봤을 때에도 발전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연구가가 되겠네. 뭔가 연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편관이 살아있으니까 연구원도 가능하겠죠? 뭔가 직장에 소속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 상관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을목이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오네요. 이때는 아마 편관이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내심으로만 사용이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인내심 정도로 보고 이 상관은 뭐로 할까요? 연설가? 그런 쪽으로. 일지 편관이 뭔가 여러 가지 정황을 기억해가지고 원고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연설을 하는데 원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고를 쓰는 사람은 어쩌면 편관 쪽에서 어떤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경우 원고가 필요할 것 같네. 근데 원고 필요 없는 사람은 관살이 크게 특히 편관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별로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상황 따라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나요? 상관이 튀어나오면 연설가로서 방향을 잡겠고 그것이 어떤 뭐 직장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오랜 수련을 거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 관찰하기 할 만하겠는데 이 사주에서 지금 토는 별로 반갑지 않겠죠. 있으나 없으나 크게 묘미는 없다. 이미 일지에 편관이 있다 보니까 정관이 들어오면 이미 혼잡이 되어버립니다. 관살이 혼잡이 되고 스트레스, 억압이 너무 심하고 이런 점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 걸로 보겠네요. 마찬가지로 비겁도 언제나 비겁은 쓸모가 없는 걸로 비교가 되죠. 다만 일지에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이민 같은 경우에는 비겁도 괜찮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정화가 남네요. 그럼 정화를 5번째로 놓고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밀하고 알뜰한 거니까 이런 사람은 경제 담당이라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 걸로 일을 하면은 정제와 편관, 뭔가 신용, 인내심으로써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역할, 이런 걸로 사용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병화도 정화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고 편제가 되니까 이때는 관리직이 되겠죠. 편제는 관리직, 정제는 경제, 치밀한 수치에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를 볼 때는 재물과 직접 수치에 연관되는 걸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일지가 이미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또 천간에서도 각각 쓸모가 많이 있네요. 무엇보다도 임진일주는 좌우에 인성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인성이 나타나서 큰 힘을 실어준다면 적어도 자기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그야말로 욕을 안 먹고 자기 일을 해서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 특히 교육자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임진을 때로는 임자와 같이 본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는데 이런 경우는 진토 좌우에 수가 있을 때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뭐 좌월에 뭐 해시라든지 아니면 해월에 자시라든지 좌우에 이렇게 비겁이 있을 때에는 진토도 그냥 비겁에 가깝게 봐버린다. 관살에 대해서 크게 그 비중을 못 둔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진중의 무토는 생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힘이 강화된다고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진토 자체가 물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물과 동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수렁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요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관찰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런 정도 임진 주변을 놓고 관찰을 해봅니다. 뭐 원하는 대로 오행이 갖춰지는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사주를 봤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죠. 대체로는 뭔가 마땅치 않게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인생살이도 그렇게 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실제 사주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기축, 임진, 계묘, 축월에 임진 일주가 됐습니다. 임진 옆에 정관, 편관 겹쳐 있네요. 억압이 심하겠습니다. 다 억압입니다. 억압이 심하면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순응하거나 반발하거나. 순응하려면은 식상이 안 보여야 되죠. 식상이 없으면은 억압이라고 이미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그런 게 있죠. 왜 비가 오는데 노예가 모자를 안고 뛰어가더라. 왜 모자를 쓰고 가지 비 오는데 안고 가냐 그랬더니 모자는 내 거지만 몸은 주인 겁니다. 주인 것이 비 맞는 게 낫죠. 내 거 비 맞으면 안 되죠. 이런 묘한 참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는데 그런 성분들 그 노예는 식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겠죠. 그래서
억압에서 반발하거나 순응하거나, 순응하면은 종이 되고 반발하면은 역적이 되는 거죠. 말되죠. 이 사주는 반발합니까? 순응합니까? 기본적으로 임진은 반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죠. 기본입니다. 진중의 을목이 언젠가 뒤집어엎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늘 두고, 묘시에서 또 공격하는 면도 있네요. 좀 멀긴 합니다만은, 인성이 조금 멀다. 인성이 머니까 직관력이 떨어진다. 이런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주체도 강하다. 직관력은 떨어진다. 억압이 심하다. 전반적으로 사주가 조금 약합니까? 좀 어둡습니까? 좀 어둡네요. 발산지기가 없네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뒤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죠? 밝으면 앞에서 일을 처리한다. 어두우면 뒤에서 처리한다. 어둡다는 것은 그런 음적인 요인이라서 음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 사람 이름을 쳐다보고 잠시 컨닝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명식입니다.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라고 그러나요? 그는 뭔가 자기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뒷면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예산에 그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절을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님을 갖다가 모셨다. 그것이 남연군 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수도 가봤습니다만은 뭐 터가 아닌 게 아니라 참 보통 터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양적인 사람이었다면은 뭔가 과거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음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면으로 아버지 산소를 옮기고 뭔가 아들 뒤에서 뭔가 뒤에서 이렇게 일을 만드는 이런 행동과 유관하지 않을까요? 연관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원군의 사주, 대원군이 우리가 뭐 넷이 있다든가 조선시대, 이하응,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주를 보면서 억압이 참 심했구나.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억압을 받아도 바로 내부적으로 반발을 일으킵니다. 내부적에 들어있는 것이. 거기다가 운에서 그러한 운이 와주면은, 다시 말하면 식상운이 와주면은 바로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운은 여러분 시간 많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십시오만은,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왠지 좀 이면적인 그런 내부적인 그런 면이 좀 강하다.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요거는 감정적이지만 이성적입니다. 상관도 이성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뭔가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서 차갑게 궁리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좀 그럴싸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료를 하나 봅니다. 김인년, 을해월, 임진일, 신축시라.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는 해월의 임수라. 또 어떻게 비슷하네요.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이쪽이 나아 보입니다. 왜 나은가? 우선 옆에 정인이 딱 붙어 있네. 정인 1순위잖아요. 이 경우는 정인 없죠? 편인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멀리. 직관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정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도 있네요. 별로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으므로 억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상관과 편관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인내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기를 찾아가는데, 이 상관이 여기서는 이제 눈인데, 눈이라는 얘기는 뭔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관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리 보는 건 아닙니다. 해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은 요 기토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상관견관이라는 뜻입니다. 상관이 관을 봤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좀 반골기질이다. 반골그럼 되게 나쁜 것 같죠? 이거는 봉건시대의 나쁜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봉건시대에는 나쁜 말, 민주화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민주화 시대에는 운동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골이든 운동가든. 여권운동가 여자분들, 여성분들 보면은 역시 반골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반골기질인데 행이 아니고 언이군요. 보통 언과 행이 있죠. 행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언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입으로서 말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반골적인 그런 변호사도 가능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성적이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은 논조를 펴나가면 이런 사람에게 땀나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함정? 말골이 여기에 걸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서 결국은 꼼짝도 못 해본 그런 경험 없습니까? 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때로는 그럴 때는 참 난감하죠. 아차, 걸렸구나 싶어도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지 못하니까 그대로 꼼짝없이 게임에 지게 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어떤 공격적인 면인데 차가운 입으로서 공격을 한다. 이런 걸로 관찰하면은 아마 이해가 좀 될상 싶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갑오, 정추, 임진, 병호. 이것도 좀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군요. 자, 임진은 임진인데 좌우에 재성을 잔뜩 끼고 있는 임진이네. 재성이라. 재성 같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성분이 재성이 되죠. 치밀하게 또는 좀 넓게도 하고 치밀하게도 하고, 이런 사람은 전문적으로 직장으로 보고 관리직으로 보자. 그런 쪽에서 일을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인내심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물론 사주는 약한 사주로 보니까 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리를 하는데 요 정제 옆에 식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저거는 크게 이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좌우에 재성이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은 관리직을 하고, 혹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스스로 자기 전방을, 자기 가게를 차릴 수도 있겠다. 단 식상운이 오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겠다. 이렇게도 관찰을 합니다. 차리는 걸 권할까요? 운이 식상운 와서는 차리면 안 되겠죠? 적어도 관살, 재성, 부담인데 자기가 차리게 되면은 돈 따라가는 셈이 되고, 돈 따라가면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가능성. 운이 안 좋잖아요, 식상운은. 인성운이 와야 되니까, 인성운이 오면은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힘들어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리지 마라. 직장에서 관리만 해라. 네 스스로 사업하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주고, 보통은 잘 듣습니다만은 또 이 재성이 눈이 어두우면 잘 안 듣죠. 잘 안 들으면 안 듣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임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임진은 좌우에 인성을 보는 것이 가장 낫겠구나. 이런 거. 관사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겠구나.
속에 을목이 없다면 진중에 누적이 안 될 겁니다. 누적이 뭔지도 모르겠죠. 을목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될 것이다. 누적은 언젠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 거야. 언젠가 본때를 보여준다는 것은 위험하죠. 글쎄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고 보자. 그 두고 보자가 이렇게 좀 음적인, 수는 음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음양은 양이지만 이런 성분이 그게 언젠가 한번 터뜨리게 되면은 사람을 상당히 많이 좀 겁나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중의 을목에 대해서 임수는 좀 더 소홀히 보지 말고 잘 염두에 두고 주변을 관찰할 때 고려한다면 크게 오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임진으로 태어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직장 정도를 적성으로 보면 좋겠다. 을목은 드러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을목을 가지고 위주로 방향 잡을 수는 없다. 첨가에 나왔으면 또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로 관찰한다면 아마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임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